자, 안녕하세요. 11월 24일 수요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한번 볼게요. 자, 오늘도 첫 기사가 PB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이거 한번 보면서 요즘에 이제 뭐 은행을 준비하거나 뭐 증권사를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PB, WM 직권에 대해서 굉장히 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 이슈를 제가 갖고 온 거는 뭐 PB를 지원하지 마세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상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것보다 약간 다른 시각에서 또 보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왜 지금 PB 직군을 깊이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좀 알아봤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기사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이게 좀 그런 거죠. PB 직군 기피하는 은행원들 성과급 짜고 일 많고 선배처럼 되기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간다고 한다면 저는 어느 직군보다 저는 PB를 선택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좀 솔직하게. 왜냐면 뭐 우리가 흔히 뭐 개인금융, 기업금융, 뭐 PBWM 그리고 뭐 모바일 디지털 뭐 많은 그 은행의 직무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융권, 은행이나 증권사를 가더라도 음, 하나의 직장인 거잖아요, 직장.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메시지를 전할 때는 저는 취업이 무조건 맞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사실. 제가 뭐 많은 분들도 만나보고 이제 느껴보지만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처음 베이스를 선택하고 이제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이 조직이라는 시스템에서 굉장히 배울 것도 많고 처음에 뭐 하여튼간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배울 게 많은 거죠, 조직이라는 거는. 그런데 제가 무슨 말 했죠?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서 이 PB라는 직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되게 선망할 수도 있지만, 또 지금처럼 이렇게 싫어하는 분도 사실 많이 계세요. 그리고 주로 제가 이제 접했던 분들은 저는 PB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PB에 대한 매력을 좀 느껴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직업을 갖고 이제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될 텐데 사실 대부분 이제 얼마 전에도 뭐 시티은행이 뭐 7억을 준다, 6억을 준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도 가려고 하는 이유들도 있고 그런데 그 은퇴를 하고 나서 사실 할 게 그닥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대부분 제가 만났던 분들이 부지점장급 이상 지점장이 안 되거나 뭐 부부장 가서 결국 은퇴하거나 지점장 하다가 나오신 분도 많은데 결국 뭐냐면 은행이 많은 직무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처음에 취업을 생각했던 것처럼 뭐 엄청나게 멋진 음 뭐 금융 정보를 다루고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것들을 다루는 분들은 극히 제가 봤을 때 일부다. 아니,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페이퍼 업무도 굉장히 많고 요식 행위도 많고 어찌 보면은 제가 이제 옆에서 봤던 측면으로서는 은행원 분들은 대부분 공무원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그런 그 류예요. 왜냐면 너무나 페이퍼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렇구나라는 현실을 느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PB가 왜 괜찮냐? 내가 나중에 그 기간 동안에 이 일을 하는 기간 동안에 싫든 좋든 그 직무 자체가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 직무에 대해서 주식, 채권, 뭐 금융상품. 그러면 결국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나와서 내가 퇴직이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와서라도 연결성 있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기업금융도 마찬가지고 개인금융도 마찬가지고 모바일 디지털도 다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있지만 제가 보는 금융권에 우리가 처음 생각하고 취준을 준비하는 그 목적에 가장 맞는 직군이 어찌 보면 PB라는 직군이 좀 더 매력적으로 전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금융권에 갈 거면 돈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이왕 금융권에 가면 내가 하는 직무에서 뭔가 연결이 된다면 그게 좋은 거겠죠. 근데 한번 현실 한번 볼게요. 저는 진짜 현실을 많이 봤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PB 업무를 왜 해요? 돈도 더 못 받는데. 다른 업무보다 일에 대한 책임이 너무 커요. 아우, PB 센터로 옮겨서 반년 만에 퇴사하신 선배 봤는데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한 시중은행 주니어급 회원 이랬대요. 근데 진짜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또 볼게요. PB 하려는 직원이 없다. 지점에 마지막에 들어온 직원도 벌써 5년 전이야. 본점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조직에서 비전을 심어주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한 대형은행 PB센터 팀장 관계자.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얼마 전이 아니라 어제지 않았나요?
사모펀드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안 보신 분들은 요 영상 보세요. 사모펀드 관련된 것도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된 게 DLF, 라임, 옵티머스 막 그런 것들이 근데 PB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면 PB라는 지문은 정말 매력적이지만 지점의 대부분 시중은행이 한 명씩 존재해요. 큰 지점은 두 명. 자, 그 한 두 분이 지점의 모든 금융 상품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판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당연히 들어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도 못 받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PB 분들이 하는 게 일반 금융 상품 판매하잖아요. 그럼 금융 상품 판매할 때 돈 개인적으로 받나요? 못 받아요. 카드도 팔면 카드 돈 받나요? 카드는 수당이 나와 유일하게. 그건 PB가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근데 뭐 반카슈랑스 보험하더라도 따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돈은 더 받지도 못해. 그런데 업무에 대한 일의 책임감도 커. 이건 뭐냐? DLF나 이런 거 터지면 내가 판매했던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직원들이 옆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비이자 수익원 확보에 나선 은행들이 몇 년 전부터 WM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막상 업무 최전선의 프라이빗 뱅커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게 왜 그런 거냐? 사모펀드 사태 이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물론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은행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PB라는 포지션은 굉장히 외롭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방카 비즈니스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분들이 얘기를 들어주 정말 많았어. 왜? 힘드니까.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같은 은행 직원이지만 PB의 그 막중한 책임감, 그 관리자급이잖아요. 부지점자급.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막 직원들한테 야, 나 뭐 힘들어 얘기 못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고충을 알죠. 승진에 별로 유리하지도 않고 성과급도 타 금융회사보다 보장받지 못하는 은행 PB. 직은 젊은 주니어 직원들에게 이미 기피 대상이다. 왜? 일 많어. 그리고 너무 힘들고 책임이 너무 많어. 안 해. 투자 운용 전문 직종으로 화려하게 부상하며 은행의 꽃이라고 불리던 이전의 위상이 퇴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군의 PB 인력은 663명으로 지난해 575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304명, 국민은행 140명, 신한은행 130명, 우리은행 60명, 요런 수준이었다는 거죠. 은행들이 WM 사업에 힘을 실으며 PB 인력의 수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양보다 질이라는 평가인데요. 현직 PB들의 사기가 떨어졌다. 그래도 젊은 직원들은 PB가 되게 꺼린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금융권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이 PB에 대한 비전을 저는 갖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PB 분들의 현실만 이럴까요? 저는 개인 금융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기업 금융에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다른 직무 똑같다고 봐요, 사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런 이슈를 보고 여러분들 중에 재테크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막 내 동기부여 나 진짜 돈 벌려고 은행 가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PB라는 직군 전혀 나쁠 게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물론 스트레스는 당연히 받겠죠. 자, PB 업무가 주니어들한테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가장 먼저 거론된대요. 한 시중은행 강남권 PB센터 팀장은 PB는 고객이 얼마나 예치하느냐 큰 틀에서 고객 수와 자산 관리를 가져야한다고 평가 보니까 고객을 발굴을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규 고객 창출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업력이 있다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마인드는 남달라야 된다. 현재 PB라는 직무가 왜 중요하고 내가 PB 직무를 꿈꾼다면 현재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 PB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고 그럼 나는 고객들을 어떻게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SNS로 하겠다. 뭐 요즘에 틱톡으로 하겠다. 뭐 내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계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점에서 온 친구들은 수동적인 창구 업무에 익숙해 일하는 방식에서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뭐냐? 수동적인 방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의 저는 50% 이상, 아니 그 이상은 대부분 저는 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현장과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과의 갭 차이가 이만큼은 저는 날 거라는 걸 봤어요. 예전에 현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PB분들이나 관리자급들이 되게 힘들어 답답해하는 거죠. 왜냐면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권 취업을 더더욱 간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필요형이 있겠지만 진짜 센스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센스라는 게 뭐 자소서에 꼭 적는 게 센스가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들이 세일즈 역량하고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누가 A를 업무 지시 A를 하면은 A 플러스 B를 할 수 있는 그런 센스 그게 필요 영향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다? 수동적인 거.
나 이렇게 힘들게 해서 공채로 들어왔는데, 아, 내가 꼭 이런 거 해야 돼? 아, 나 더 이상 영업 안 하면 안 되나? 뭐 나한테 안 하라고 뭐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지점의 지점장님도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하고 함께 매식경을 하면서 내가 진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영업직에 지원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다 힘들어지는 거야. 내가 안 하면 그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지금 시대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영업 조직은요, 영업의 숫자가 있어요. 그거는 금융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산업에 가더라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럼 내가 안 하면 그것들을 분명히 누군가를 메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보세요. 나는 내가 지금 엄청 면접을 잘 보고 뭔가를 했어. 그럼 그 동안에 나를 포장해서 했지만 조직에 들어갔는데 내가 조직적인 측면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거는 진짜 힘들어요. 남들을 진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힘들잖아요. 어. 그럼 가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제가 뭐 일부러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진로 고민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할 텐데 그냥 뭐 그냥 가보지 뭐 막 이런 생각으로 가보다가 현장 가서 영업이 엄청 빡세게 막 이렇게 느끼면 그냥 막 도태돼 버리거나 나와버리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달라진 근무 환경 속에서 영업 실적 압박, 고객 자산 관리 등 스트레스는 상당한데 다른 직군과 급여 차이가 없어. 왜냐면 은행은 여러분 급여 차이가 뭐 인센티브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인센티브를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PB더라도 자산 그 증권사로 가는 게 맞아요. 은행 PB의 성과급 체계는 증권사 등 다른 금융에 비해 보수적이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은행원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래도 안정성이 있는 거죠. 증권회사는 수명이 은행보다 훨씬 더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행은 정년이 진짜 길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한 성과급 체계 단편적인 거 하나만 보고 좋다 나쁘다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향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요. 자, 은행들은 20년 전부터 PB들의 성과급 확대를 추진했지만 현실은 아직도 호봉제의 큰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현장 PB들의 생각이다. 게다가 그 사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경쟁 직업군인 증권사 PB들이 억 단위로 잭팟을 수술 터뜨리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증권사 PB들이 만약에 이런 거죠. 야, 은행 PB도 너희 능력 있으면 뛰어와서 해 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이니까 이제 고민하는 거야. 아, 근데 내가 증권사를 가면은 1년에 연봉이 뭐 몇 억은 뛸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은행에 있을 때처럼 막 55세 나중에 임금 피크로 들어갔을 때 60세까지 할 수 있을까? 어,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다 알거든요. 그런데 왜 이직을 안 할까요? 내가 지금 현재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여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대부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권사에 있던 분들이 왜 은행 PB 안 하는 걸까요? 물론 제한된 뭐 상황, 뭐 페이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사람 성향이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냥 매일 흐지부진한 그런 월급 받느니 나 짧고 굵게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영업해서 이런 성과대로 난 더 받고 싶어. 그런 분들은 증권사 피부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 개념 절대 아닌 거예요. 다른 시중은행 PB센터 팀장과 관계자는 급여는 주니어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다른 행원들과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내 돈도 아닌 고객 돈이 마이너스로 가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 그 내가 PB가 힘들다는 게 꼭 돈뿐만 아니야. 내가 가입한 게 마이너스 수익이 나거나 하면 내가 얼마나 마음 불편해. 그래서 가끔은 왜 내가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 업무를 하지? 라는 생각도 든대요. 차라리 증권사처럼 급여가 성과급 위주로 구성된다면 고객 자산 관리에 대한 부담감 느껴도 뭐 어떻게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냥 가겠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융산업의 큰 흐름상 은행들은 PB를 중심으로 한 WM 사업 육성을 포기하기가 어렵다.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모바일, 디지털, 그다음 자산 관리, WM의 향후 은행 먹거리를 주도할 성장 산업이라는 걸.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일반 행원 업무는 시스템화하고 있지만 고액 자산가 등 고객을 직접 상대하고 설득하며 자금을 운용하는 PB 직무는 디지털 비대면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여러분, 이 이유에서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업무들이 있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자산관리 포지션이고요. 문제는 보상에 대한 이슈에 사모펀드 논란이 겹치며 은행 내 PB 직군 선호도가 더욱 떨어졌다는 점이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내 DLF 사태와 라임사 자산운용 사모펀드 어쩌고저쩌고 되면서 PB 위상이 떨어졌다. 한 시중은행 PB 팀장은 요즘 후배들 말을 들어다 보면 PB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 RM을 더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나 PB 한번 해볼까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야, 오케이. 역시 PB는 아니야. 나 중소기업 RM 가볼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거는 성향인 거예요. 성향. 뭐가 좋다 나쁘다 보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요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 내용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현재 PB라는 직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도 있고, 저는 금융을 좋아한다면 PB 직군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도전을 많은 친구들이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하나만 일단 하고요. 요 농협은행 관련된 얘기는 뭐 내일이나 다음 주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 나시는 분들은요, 카페에서 요 기사도 괜찮으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일주일에 벌써 절반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화이팅!